하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고 이게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말대꾸를 못하게 하는가? 아니 왜 나쁩니까? 너무 외로워요. 아이들이 난 학교에서 먼지처럼 날아다녀 교실에서 딱 그 느낌이에요. 힘들어요. 어른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유쾌한 밤. 저는 청소년 소설을 쓰는 작가 황영미라고 하고요. 그냥 동네 아줌마고요. 상식적인 시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유쾌한 밤 예. 오시면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성인 자녀 예. 둘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육아퇴직 하셨나요? 했죠. 부럽죠? 부럽죠? 예, 20살 딱 넘어가니까 뭐 더 이상 제가 할 일도 없고 별로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인생을 살기로. 책에 사춘기 아이들 표현을 예. 이렇게 쓰셔서 제가 그냥 예. 읽을게요. 예. 사춘기 아이들을 예뻐하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 예. 아동기를 벗어나면서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푸대접받는 청소년들을 보면 그냥 짠해서 나라도 편들어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이렇게까지 이제 청소년들을 좀 친애하는 이유가 예. 있으실까요? 그냥 특별히 청소년기에 그 시절이 굉장히 잘 기억이 나요. 왜 어른들은 이유도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를 억압하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기억이 잘 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소년기를 다루는 작품들 있잖아요. 네. 폭력, 반항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그런 이미지의 반복, 이게 정말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만나보는 아이들은 실제로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시기에 좀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좀 변호해 줄 말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좀 예쁘잖아요, 애들이. 네. 아니 애들이 그러니까 욕하는 거 이렇게 딱 음소거하고 애들을 딱 모습을 보면 진짜 애기 같고 예쁘고 그래요. 이렇게 제 나이가 되면 우리 어릴 때 생각했던 군인 아저씨도 귀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여운 때랍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 작가님과의 이 수다를 통해서 네. 우리 사춘기 친구들의 예쁜 모습을 그렇죠. 많이 많이 보도록 발견해보는 합시다. 그런 시간을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을 시간 없는 학생들도 작가님이 쓰신 그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다. 이거는 필독서라고 막 친구들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감과 위로를 주신 덕분에 전국에 있는 지금 학생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작가님 만나면 어떤 고민들 좀 털어놓는지 저희가 좀 대신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런 비슷한 사연들이 꽤 많더라고요. 남학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막 혼자 끙끙 앓다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한 친구가 그 자기 짝사랑한테 고백을 해서 먼저 고백을 해서 둘이 사귀기로 한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 극복을 했대요. 근데 왜 어떻게 극복했냐 그랬더니 걸그룹 팬클럽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런 걸로 스스로 자기 위안했다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20대에 겪어볼 만한 일을 또 미리 일찍 겪었군요. 상실과 배신에 대한 상실과 배신을. 슬픔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강연 때 하잖아요. 네. 그럼 처음만 딱 듣고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른들 못지않은 세계가 그 아이들 세계에 있는 거죠. 사춘기 시기가 되면은 아이 얼굴 보기도 어렵다, 목소리 정말 듣기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말대꾸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책에 말대꾸를 적극 장려한다고 하셨단 말이죠. 어떤 의미로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 우리는 말대꾸를 못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말대꾸 하지 마 이러면 아이는 더 이상 입을 닫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얘기하는 건데 이걸 말대꾸라고 받으면 그렇죠. 이제 하기가 싫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거잖아요. 약간 불량하다고 해서 막 이게 태도는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는 심판자, 평가자, 명령하는 자고 자기는 그냥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 이게 막 일단은 감정이 막 섞이면서 화도 나고 이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삐딱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좀 수용하는 태도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자기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네. 자기 언어를 가지게 되면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걸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를 아는 출발점이잖아요. 그럴 때 자기 언어를 가질 수 있게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 보면 사춘기 때 그렇게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싶을까? 사춘기 아이들이?
저라도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자기 머릿속에는 가득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별로. 네, 그쵸. 정말 친구. 막 친구, 그다음에 좋아하는 아이, 그다음에 막 연예인 정말 관심이 많은 거 있는데 어른들한테 얘기해봤자 별로 이게 말 통할 얘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굳이 대화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너 학교 있었던 일 얘기해봐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네가 만약에 수용적인 너 아이들의 얘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집에 와서 조잘조잘 정말 알아서 엄마가 얘기를. 잠도 못 자게 막 끝도 없이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네. 둘 중에 하나 정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 10살짜리 딸이 아. 벌써부터 이제 말대꾸를 하니까 오늘 뭐 어땠어? 뭐 저 친구랑 있었던 얘기를 막 할 때 제가 좀 끼어들고 참견을 하면 내 말 좀 끊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막 쏟아진다. 맞아요. 벌써 저는 마상을 입고 너 10살부터 이러면 사춘기 때 어쩌려고 엄마한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사춘기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른들 의견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실컷 떠들게 놔두고 자 엄마 생각은 어때? 그럴 때 한 문장 정도 얘기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그 얘기도 참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 아이들 성적에 이제 연연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척 하려고 애썼다. 예, 뭐 맞아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보셨더니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둘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시험 스트레스 받는 애예요. 스트레스를 가만히 있어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도 아이들은 알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되게 고마워했고 잘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이들이 사실 시험을 못 보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그 입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잘 보는 애가 진짜 드물고 대부분은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못 본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강박도 막.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단점은 네.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좀 둘 다 좀 유약하고 여려요. 성적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뭔가 느긋하고 아이들은 지금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고마워한다는 거죠. 시험에 관해서만. 시험에 관해서만. 네. 별로 안 그래요. 좋았다. 뭐. 근데 이제 작가님은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하느라고 사실 좀 네.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 힘듦을 참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예를 들면 공부, 숙제 이런 것도 숙제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숙제하기 싫어져요.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할 텐데 할 텐데. 왜 엄마 기분, 엄마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줘야 돼?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적 뭐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아이들 성향을 좀 아니까. 사춘기 자녀분들이 고민하시는 정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게임,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자녀들이 게임을 해도 그냥 두셨다. 네, 잔소리도 안 하셨다.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 과정에서 힘드셨던 점은 그쵸. 어떤 게 있으셨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은영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저 작가는 틀렸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이제 들으시면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게임을 하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고 이게 왜 나쁜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네. 왜 나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예요. 네. 얘네들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해요. 우리랑 소통의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행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얼마 전에 네. 백일의 난군님 그거를 정주행하느라고 이렇게 잠을 막 설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드라마 정주행을 하면서 밤을 새는 건 괜찮고 아이들이 이런 거 하는 건 안 되나요?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을 그런 데 뺏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도 내일 지금 당장 자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게임을 꼭 그냥 사실은 하게 뒀냐면 리프레시 이런 게 필요해요. 한계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와가지고 게임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뇌를 좀 식히고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게임을 하면 성취감 이런 거 생기거든요. 시험 못 맞아요. 봐도 그쵸. 게임에서 한 레벨업 되면 진짜 맞아요. 좋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해냈다는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중독에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예를 그쵸. 들면 이거 하느라고 학교를 못 간다든지 이 정도가 되면 곤란하니까 이게 이렇게 재밌지만 우리가 이것도 네. 해야 되고 저것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거를 아이랑 합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선을 이제 지키도록 서로 엄마는 또 그걸 또 지켜줘야죠. 제가 네, 그거를 가끔 이제 딱 1시간, 2시간 됐어 이런 얘기는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안 하는 날 있잖아요. 아이가 집에 오면 얘기해. 엄마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막 가끔 하루 종일 하는 날도 있어야지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그걸 조절하면서 하지 않을까요? 네. 뭔가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대변해 주시는 그래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좀 되게 저도 되게 많이 제가 가지고 있던 좀 생각을 많이 전환하게 되네요. 네. 근데 그 실제로 게임 이렇게 막 하지 네. 말라고 그러나요? 많이들 많이들 못하죠. 그러시죠. 미디어에 그래요?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면 저 어릴 때 우리 네. 애들 어릴 때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텔레비전 이렇게 영상에 너무 노출되면 안 된다. 책을 읽어주라. 그쵸, 그쵸. 이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애가 너무 재밌어 하니까 냅뒀어요. 그래가지고 한글도 막 거기서 재밌게 보니까 했습니다. 저런 여유 아이들이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제력만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맞아요. 자제력을.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 네. 뭐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꼭 해야 될 만한 일만 하면 살지 않아요. 와. 예. 요즘 아이들 욕 많이 하잖아요. 예. 지나가다가 진짜 청소년들 이렇게 하는 거 들으면은 욕 없이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정말 쌍시옷, 지읒. 지읒자 들어가는 욕 많이 하는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사실 걱정 많이 하기도 예. 하는데 근데 제가 욕하는 아이들한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욕하는 거 왜 남들이 와가지고 너는 왜 그런 말을 쓰니?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절친이랑 네. 막 둘이 있을 때는 그쵸. 욕도 하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막 좀 품위 있는 욕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섣불리 너네들 그 욕하지 마 이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저는 욕하는 친구들이 혹시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그 누군가한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욕은 굉장히 감정이 증폭되어서 들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게 뭐 자기네들끼리 통하면 괜찮은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고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싶으면 그거를 이제 문장을 써가지고 하다 보면 욕을 안 하게 돼요. 자기 언어가 생기면. 어떻게 욕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얘들아 문장 좀 써볼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강연 때 가끔 해요. 네, 어떻게 해주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제가 작가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자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글을 쓰면 매일매일 쓰면 나중에 기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이제 뭐 체력도 좋아지고 이렇듯이 글을 매일 쓰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멋진 문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이 잘 안 되는 그냥 아무 얘기나 욕하고 싶은 얘기를 막 써보세요. 그리고 막 쓰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무의식에 있던 나의 생각들 불쾌하고 부끄럽고 이런 기억들은 문장으로 되면 이게 충격 그런 무게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딱 냉각화돼서 자기의 객관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글을 쓰면 그때의 감정과 자기가 결별하게 돼요. 소중한 기억은 자기 마음의 자산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죠. 그래서 제가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글을 쓰게 되면 첫 번째 효과는 글을 잘 쓰게 된다. 매일 쓰니까. 네, 두 번째는 문해력이 생긴다. 세 번째는 자기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행복해지는 출발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경험자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 다들 행복과 그 네. 희망과 그 뭔가 자랑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정말 친한 친구들과만 친구를 맺고 인스타그램을 쓰는데 제 인스타그램은 절망과 지침과 아이를 키우면서의 고통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쓰면 정말 잠시라도 위로도 되고 예, 예, 맞아요. 감정의 객관화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털어지는 느낌? 털어져요. 예, 예. 그리고 쓰면서 약간 이렇게 맨날 절망의 반복 네. 하지 않겠다. 네.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쓰다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절망스러워? 네. 과장 아니야? 하면서 약간 웃기게도 쓰고 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하여튼. 되게 힘든 육아를 하시면서도 글을 써서 또 이렇게 작품까지 내신 거 보면 정말 글쓰기의 힘이 맞아요.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 10대들이 정말
정말 친구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전작 소설에서도 사실 그 딸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를 감추다가 정말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써주셔서 이제 좀 학생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내 아이가 좀 친구 문제로 고민을 하면 부모님들은 또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때 좀 부모님들께 좀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아, 요즘은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힘든 게 요즘은 반이 한 반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패거리가 두세 개가 나눠주고 자기 혼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가 특히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정말 힘들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하면 다들 되는데 떠들고 놀고 막 이런. 막 그런데 자기 혼자 이제 볼 데도 없고 허공을 쳐다봐야 되나 막 갑자기 우주에서 소멸되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잠시 혼자 해도 안 죽는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춤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쉬는 시간에 그냥 너무 뻘쭘하니까 가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춤 연습을 계속 하라고. 책 좋아하는 친구는 도서관으로 쪼르륵 가서 책 읽고 잠시 혼자 해도 안 죽으니까 그렇게 가서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라고. 그다음에 나중에 학교 축제 때나 이럴 때 멋진 춤을 춰보여요. 내가 매력적이 되면 친구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잠시 혼자도 안 죽으니까 힘을 내라.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로. 네, 이 얘기 많이 해요. 사실 엄마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친구들 맺어주게. 만들어주느라고 맞아요. 굉장히 늘 고생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줘도 못 노는 친구들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 아이들이 혼자서 또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시는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게 쉽지 말씀만 않아요. 들어도 너무 외롭고 그러네요. 너무 진짜. 외로워요. 네. 아이들이 난 학교에서 먼지처럼 날아다녀 교실에서 아. 딱 그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네. 특히 사춘기 시기에 친구가 없이 혼자 있다는 건 맞아요. 굉장히 진짜 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집에서는 밥 혼자 잘 먹고 뭐 시내버스도 혼자 잘 타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혼자면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이게. 그럴 때 잠시 이어폰을 끼고 먹든지 나 음악 들어? 니네 나 무시하지 마. 강인한 멘탈이 필요해요. 강해져야 됩니다. 네네네. 정말 그 내면이 강한 아이를 키우는 게 모두의 바람이긴 그쵸, 한데 그쵸. 맞아요. 사실- 자존감이 높은 아이. 네. 그러니까 핵심은 자존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제 굉장히 인싸였고 친구들이 두루두루 많고 이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원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없이 나중에 막 굉장히 진짜 혼자 있기를 원하는 이런 아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세계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자기 소개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시민중학교 1학년 3반 김다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보통은 이렇게 소속을, 얘기하죠. 네. 소속을 먼저 얘기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소개 안 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학교마다. 네. 뭐라고요? 자기 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저 소속 먼저 밝히고 얘기하는 아이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태까지. 그럼 뭐라고 자기 이름, 얘기하냐면 그냥 자기 이름? 안녕하세요. 자기 이름 얘기해요. 누구나 자기 이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소속이 중요해가지고 집단이 중요하고 이런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 의식에서 점점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개인이에요. 자기 개인에서 이런 관계도 맺고 저런 관계도 맺고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이런 시대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육아의 최종 목표는 예. 자립이잖아요. 네, 사실 사춘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점점 더 부모는 아이들과 멀어지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사춘기를 제일 힘든 시기라고도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어떤 말씀 이제 지나오셨으니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떠올린 게 내가 죽고 싶어도 엄마 때문에 못 죽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힘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얘네는 돌아올 것이다 나중에 굳건하게 돌아올 것이다 하고 좀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달려와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이제 육태한방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방송 열심히들 보면서 지금 이렇게 잠시 여유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 저희 독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 후배들. 후배들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네. 있는데 계속 아이한테 지나치게 헌신하면 꼭 보상을 받게 보상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도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이런 육퇴한밤 이런
프로는 없었으니까 있었으면 제가 좀 드림되었겠죠.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유쾌한 밤도 보고 네, 같이 네. 웃고 이러면서 네. 잘 해봅시다. 지나갑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오늘 작가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좀 아이들 마음을 되게 많이 좀 헤아려 보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여기 다크서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요.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채널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좋은 기회로 뵐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